네,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네. 엔비디아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가는 막 오르고 네. 뭐 AI 시대는 열렸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특히 또 올랐던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사실은 순이익률이 거의 60%에 가까운, 즉 100달러를 팔면은 60달러를 버는. 저는 하드웨어 업체가 이렇게 돈 버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마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수준인데 하드웨어를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낸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고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볼 때는 뭐 제가 주식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AI 칩 시장을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AI 칩, 즉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의 이 앞으로 이 AI 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2, 3년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영국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레미 그램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특정 업계는 프로핏 마진, 그 순이익률은 그 업계의 메디안 밸류,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무 높으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그 수익률을 나눠 먹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수요 공급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 이슈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진다라면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또 나쁜 건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들어간다라면 이 AI 칩 시장을 일찍이 젠슨왕이 받고 GPU가 이 AI 칩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가장 끌어가고 있는 이 견인차는 H100이라는 거 지금 거의 4만 달러까지 가고 있죠. 이 H100이 앞으로 2, 3년 동안도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또 올해 2024년 12월로 예상되고 있는 H200 좀 더 진화된 이 AI 칩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봤는데 AMD 대표가 리사 수인가요? 이 AMD 이 사람이 사촌인 건 아세요? 젠슨하운가? 아 그래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둘 다 대만 출신이죠. 둘 다 대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2027년까지 AI 칩 시장이 4천억 규모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반도체 전체 시장이 5천억 정도 규모고요. AI 칩 시장이 45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450억 달러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90%를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시장의 규모가 꼭 8배에서 10배까지 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심지어는 60%만 유지해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자면 리사수가 얘기했던 AMD 대표가 얘기했던 4천억 달러로 이 시장이 가족 커갈 거라는 것은 AI 붐이 거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품이 아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전목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죠. 작년에 그 전체 엔비디아의 H100 수요에 AI 칩 수요의 19%에서 약 20%를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했어요. 그다음에 2위 소비자가 누구냐면 메타가 13%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하고 어도비 요 6개 업체가 합쳐서 전체의 50%를 그러니까 소비자였어. 이 전체의 50%를 가져갔고 이것이 엔비디아가 매출을 올렸고 엔비디아는 또 이걸 누구한테 제작 주문을 했냐면 TSMC에 있죠. 물론 여러분 이 H100이라는 이 GPU 칩은 거의 시스템 반도체 수준으로 부품이 약 3만 5천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뭐 고대역 메모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HBM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꼬리가 물려 있고 TSMC는 또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ASMR, 네덜란드에 있는 ASMR에 의존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꼬리 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쇄 꼬리 물기가 우리가 만약에 한 군데서만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연쇄 꼬리 물기는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셨던 그러니까 2월 1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독특한 분석을 내놨어요. 시스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분석해 보면서 시스코처럼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똑같이 오르고 있다.
똑같은 옛날 시스코. 옛날 그렇죠. 시스코. 네. 근데 시스코가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지금 저 보이시는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 그림이 이제 시스코의 주가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그림이 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근데 보면은 비슷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시스코는 1996년부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오피니언으로 나왔던 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어떤 분석적인 글이라기보다는 한 기자의 주장인데요. 저렇게 올랐으면 이제 저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스코가 내려갔을 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회전 목마처럼 먹게 있는 이 먹이 사슬에 시스코의 주 고객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닷컴 버블의 주체들이었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시스코의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를 샀던 겁니다. 그렇죠. 인터넷 시대에 그렇죠. 장비를 파는 회사였던 거죠. 시스코죠. 시스코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비를 내서 닷컴 버블이 왜 생겼습니까? 이 먹이 사슬에서 있는 최종적인 소비자들이 매출을 못 냈어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대부분 매출을 못 내고 투자만 많이 받고 매출을 못 냈어요. 매출을 못 내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코의 장비를 갖다가 중고로 부도가 나면서 내놓게 되는 거고 시스코에 대한 소비가 확 갑자기 다운되니까 시스코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시스코의 주가도 폭락했던 거죠. 그럼 엔비디아의 가장 우리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 주가를 보거나 어떤 엔비디아의 그냥 기업 전망을 펀더멘탈을 봤다라면 즉 최종 소비자인 당시에 닷컴 버블에 있던 수많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 빅테크들이잖아요. 네네. 빅테크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AI 칩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즉 지금도 오픈 AI에서 챗 GPT를 만들거나 뭐 MS에서 그걸 변형한 코파일럿을 만들거나 또는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만들거나 메타에서 람다 2를 만들거나 메타 AI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학습 비용을 들여서 AI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학습 비용을 들였던 이 AI들이 2,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매출에 기여를 못 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지만 매출에 기여를 못한다고 한다라면 여기서부터 붕괴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붕괴가 되면 엔비디아도 같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못해서가 아니라 먹이 사슬이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붕괴가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저 가능성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시스코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메타가 보면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메타가 실적이 좋았는데 특히 광고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메타는 대단히 2년 전만 해도 주가도 여러분 하락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 왜 안 좋았냐면은 애플에서 서드 파티를 갖다가 가져가는 데이터를 막아버렸어요. 메타가 즉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왓츠앱이라든지 또 메타에서는 다른 기업에서 있었던 서드 파티 데이터를 사들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광고 효율성을 높였었는데 갑자기 애플에서 그 목줄을 재니까 갑자기 광고 효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광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메타의 주가도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왜 메타의 실적이 좋았냐면 메타가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어떠한 최적화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서 물론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페이스북 보면 광고도 많이 늘긴 늘었어요. 광고가 차지하는 공간도 늘었지만 효율성이 대단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서드 파티에서 데이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 광고를 쏴줄 것인가를 결정해서 줬던 것을 그걸 막았을 때 주가가 확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졌다가 AI 활용해서 그 타겟팅을 다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종수가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이 스크롤링하는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컨텐츠의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이걸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광고가 어울릴 거야. 그러면서 광고 효율성을 대단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 시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작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AI 덕이군요. 네, AI 덕인데 이번에 또 2월 11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난 1년 동안 AI가 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광고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로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뭐냐면 TV 시장이나 종이신문 시장이나 매거진 시장의 광고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2007년까지 광고 시장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증가폭이 뭐냐면 4천억 달러 규모예요. 증가폭이 4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이. 그리고 이걸 누가 다 가져갈 거냐고 그들은 예측하냐면 4분의 3을 빅테크들이 다 가져갈 거로 예측했어요. 그러니 메타하고 유튜브를 가지고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틱톡이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체 광고 시장의 4분의 3을 가져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AI라는 거예요. 즉 AI가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차별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AI를 쓰면서 저의 생산성, 저의 시간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가 챗GPT에다 매달 $20 더 내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 시장이 과연 앞으로 엔비디아 시장을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업에서 활용되면서 실제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이즈를 커낸다라면 이미 4천억 달러의 어떠한 시장들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먹이사슬의 최종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AI 덕으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버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먹이사슬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성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50%, 60%라고 하는 사실 저는 입을 못 다물겠더라고요. 너무 이런 기업 이윤율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것이 메디안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중간값인 즉 AI 칩 시장에서의 중간값이라고 할 때는 20%나 30%대로 수렴할 수는 있어요. 다시 수렴하더라도 시장이 거의 8배에서 10배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지금 90% AI 칩을 갖고 있다가 60%로 줄어도 워낙 시장의 사이즈가 흔히 말하는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 있는 시장의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떠한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 다만 지금보다도 더 좋은 프로핏 마진을 내면서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지 지난 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잠깐 오르는 건 일시적인 오르는 거고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2, 3년 동안도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의 어떠한 중심적인 어떠한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이 회전목마는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엔비디아에는 거칠게 표현하면 TSMC에 의존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또 ASMR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에서의 종속적으로 이 원심력에서 구심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이미 포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한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GPU를 좀 덜, 엔비디아 GPU를 좀 덜 쓰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확대시키고 있고, 또 M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텔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네. 인텔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그 계약이 현실화되는 건 물론 여러분 당장이 아니라, 항상 반도체는 계획 세우면 생산까지 이르는데 리드 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미니멈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26년에서나 생산될 수 있다는 거고, 그때까지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겠지만 인텔하고도 협약을 했고요. 심지어는 엔비디아도 TSMC하고 삼성에 대한 종속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텔하고도 또 계약을 했어요. 인텔하고도 계약을 해서 주문 파운더리를 너네가 인텔이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파운더리 부분을 인텔하고도 하겠다는 계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SK 하이닉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에게도 받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의존적인 먹이사슬 자체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칩 스타트업들이 AI 칩 스타트업들이 지금 대단히 빠르게 생성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레미 그랜턴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이 높으면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그거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로 중간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AI 칩 스타트업들이 어디인지를 봐야 될 텐데 한국의 대표적으로는 레벨리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런 것은 되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메인 AI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을 경제성을 대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H백이라고 하는 굳이 학습시키는데 $40,000, 칩 하나에 $40,000라는 이것들을 굳이 쓸 필요 없이 더욱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들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즉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칩을 개발하는 게 레벨리온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외신에서 보셨을 것 같은 것은 그로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로크라는 것은 구글의
TPU, 그러니까 텐서 이 프로세서 유닛을 만들었던 여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초기 개발자들이 독립해서 만든 데인데 최근에 약 100배 정도의 경제 효율성을 자랑하는 칩들을 시연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칩들이, 그러니까 AI 칩들이 전용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즉 광범위하게 게임용 칩이라든지 광범위한 GPU가 아니라 AI에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뜯어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경향성들,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여러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AI라는 건 학습 단계가 있고 추론 단계가 있어요. 추론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할 때 우리 사실은 온 디바이스에서 뭐 대답도 하는 요즘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 다시 클라우드 가서 답을 찾아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추론할 때는 굳이 비싼 GPU 그 H100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칩들에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추론 쪽이에요. 추론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굳이 고가의 H100을 쓴 게 아니라 H100은 학습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론이 양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러니까 만들 때까지는 학습을 대단히 많이 시키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추론이죠. 예를 들자면 오픈 AI만 해도 지금 가입자들이 1억 명이잖아요. 그럼 1억 명들이 계속해서 질문 던지면 그때부터는 추론이에요. 여기에는 학습용 GPU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학습용 시장과 추론용 시장으로 이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추론용 시장에서 어떻게 엔비디아가 수성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실적 보면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은 추론용 칩은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정도에서 AI 칩의 매출 중에서 추론용 칩은 한 20%고 사실 80%는 학습용 칩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추론용 칩이 40%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의 칩을 추론용으로도 빅테크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추론용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걸 보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작년 2023년까지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기간 동안 이 추론용 전용 칩들로 시장이 무게중심이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리스크. 하지만 그 리스크지만 기회로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2027년까지 지금의 어떠한 AI 칩 시장이 이제 8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 거고, 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지만 도전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쪽이 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시장의 속성상 지금의 순이익률 60%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가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기대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뭐 기대도 쪼그라들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총 마진에 예를 들면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총 순이익률의 규모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익률은 줄어들어도 이익의 규모는 커진다. 이익의 규모는 대단히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90%에서 60%로 가더라도 시장이 그대로 사이즈가 예를 들면 시장이 10%씩밖에 증가를 안 한다. 근데 거기서 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전체 총 이익도 절대량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시장이 8배, 10배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익률을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이익은 우리의 총량은, 총 규모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면 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량이 늘어나면 이익률이 떨어져도 괜찮을 수도 있다. 이익률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익률은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기적적인 이익률이고 이익률이 더 높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레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이익률이 높은 곳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옆집에서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면 비트코인 들어가시잖아요. 옆집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은 커피집으로 돈 냈다면 옆집에 커피집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저 식당에서 돈을 벌었다면 옆집에 똑같은 식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쫓아가기 위한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행위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화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러한 기록적인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 물론 2024년에는 조금 유지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샘 알트만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소프트뱅크도 들어오고 있는 거고,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지금 이 고수익률의 AI 칩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경쟁력을 요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빅테크도 짜장면집을 차린다, 스타트업도 짜장면집을 차린다, 뭐 추론칩도 들어와가지고 짜장면하고 비슷한 뭐 라면집, 칼국수집 들어와서 비슷한 거 경쟁한다. 이렇게 지금 맞습니다.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맞서기 위한 엔비디아의 어떤 고유한 경쟁력이 있나요? 차별성?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AI 칩이 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GA4인가요? 지포스. 그래픽 카드 게임하려면 장착해야 되는 거죠. 저도 기억납니다. 90년대 컴퓨터 사면서 지포스를 살 것인가 경쟁사 지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저렴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살 것인가? 근데 거기 망했죠. 망해가지고 그 기술들을 엔비디아가 다 특허를 다 사들였죠. 그래서 이 RTI인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포스가 정말 이 지포스 시장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픽 카드 시장이죠. 컴퓨터가 진화하면서 사실 컴퓨터는 CPU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시대에 우리가 화면의 질이 좋아지고 화면에서 좀 더 사람들이 막 흑백 보다가 칼라 보고 칼라에서도 정말 더 선명한 이 칼라를 보고 또 게임을 할 때 좀 더 이 3D적인 요소들까지 보게 되면서 이 그래픽 칩들이 커졌던 거고 이 게임을 할 때는 화면도 중요하지만 소리도 중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GPU라는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저는 개발이었다라고 보고 미래를 내다봤던 기회라고 보고 인간의 욕구가 단순하게 어떤 계산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게임을 한다라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의 기회를 봤던 거고 CPU가 흔히 말해서 이 연산을 갖다가 이 하나씩 연산을 한다라면 GPU는 이렇게 멀티모달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병렬 연산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 항이 스탠포드 대학을 갔다가 스탠포드 대학 박사 출신이죠. CEO 젠슨 항이. 네, 젠슨 항이 스탠포드 박사 출신인데 자기 후배들 보러 갔다가 보니까 그 연구실에서 AI를 연구하는데 우리 엔비디아 GPU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CPU를 썼거든요. 그 연구실 가서 본 거예요? 연구실 가서 보고 가서 야 GPU를 AI에도 쓴다 그러더라. 뭔가 이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GPU를 갖다가 계속 버전업을 하면서 이 연산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 정말 젠슨항은 운도 따라졌어요. 갑자기 여기에 비트코인 열풍이 분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CPU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PU를 하기에는 이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GPU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붐을 타고 또 한번 크게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지만 2022년과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코인의 겨울이었잖아요. 코인의 겨울이 오면서 쭉 다시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게임 시장도 한번 다시 빠지고 이러면서 엔비디아 이거 가능성 있을까 했는데 여기에 2022년 말에 이 오픈 AI가 챗GPT를 열면서 이 AI 열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AI 시대를 갖다가 미리미리 뭐 1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게임 시장을 준비했었고 젠슨항이 일찍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사람들이 AI 연구에 GPU를 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진화된 GPU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것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런 기회를 미리 포착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젠슨항이 똑똑해서 그랬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젠슨항의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CPU는 말하자면 공학용 계산기, 미분이 되는 계산기인데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게임용 그래픽 GPU라는 건 당시만 해도 아주 간단한 계산만 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낮은 거를 여러 개 한꺼번에 1 더하기 1 같은 거를 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장난감 계산기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AI에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인사이트가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컴퓨터의 역사를 젠슨항이 같이 해서부터 젠슨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만에서 태어났고 10살 때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잖아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10살 때니까 뭐 완전히 초기 이민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아버지가 이제 화학자였고 어머니가 영어 교사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학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하이오 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탠포드까지 문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던 거고 그러면서 제일 첫 직장이 여러분 AMD입니다.
첫 직장이 사촌인 리사수가 있는 네, 그 AMD. 예. 그래서 그 AMD가 이제 첫 직장이고 그때부터 칩 개발에 들어갔었어요. 그때가 근데 언제냐면은 1980년대, 90년대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IBM이라든지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퍼스널 컴퓨터에서 특히 애플의 힘이 컸죠. 애플이 그러면서 이 컬러로 만들고 그래픽으로 만들면서 흔히 말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GUI라는 것을 했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도 비슷한 거 만들었던 게 윈도우즈잖아요. 네. 이러면서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 그래픽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말씀하셨던 건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그래픽을 처리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윈도우즈 처음 나왔을 때 지금으로부터는 이게 다 각진 맞아요. 육각형으로 된 것들을 그냥 촘촘촘촘히 이렇게 연결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가능성들을 미리 봤다라는 거고 이 와중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2번 정도 부도가 날 위기도 겪었어요. 부도 날 위기도 겪었었고 이러면서도 꾸준하게 이 컴퓨터를 사람들이 즐기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멀티미디어적으로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것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상을 보고 영상을 편집하는데도 이 GPU가 대단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일찍이 깨달았다는 부분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10살 때 이민을 왔으면은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한 경우네요. 네, 이건 완전한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이거 대만에서도 지금 국민적 영웅이죠. 대만 출신 중에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만 출신들 한번 묶어가지고 저 분석하고 싶어요. 대만 출신의 CEO들 리사수하고 TSMC라는 기업도 그렇고.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빠뜨린 이야기 있으세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의해야 여러분도 되죠? 아신 것처럼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옆으로 흔히 말하는 조정기라든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드리면 미국에서의 이 파이낸스 흐름 중에 이 3, 4, 5월이 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량적인 세금이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기간이고 그 이외에서는 정부의 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증시에서는 왜냐하면 민간들이 되게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주식에 투자할 돈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월, 5월은 이 횡보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엔비디아에도 횡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걸 보시고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많은 득을 보고 계실 거지만 주가라는 것들이 항상 항상 조정과 상승 또 하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의 기업에서의 활용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닷컴 버블 때하고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거는 버블은 아니다. 네, 버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또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